이제 2교시에는 좀 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201페이지입니다. 2교시 201페이지입니다. 이제, 곧 이제 계약도 오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자격증 딴 지 좀 오래됐지만, 왜, 삶을 살면서 왜 이렇게 안 잊혀지는 순간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죄송한 말인데 점수가 많이 남았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화를 내요. 공부 좀 했었어요. 그래서 세법을 안 매겼어요, 사실은. 세법을 안 매겨도 이제 합격한 점수가 돼서 세법을 이제 매기고 이제 풀었는데, 사실은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 치고 나면 한 달 동안 되게 막 노심초사해요. 여러분 시험 치고 나면 쉴 수 있을 것 같죠? 못 쉬어요. 왠 줄 알아요? 수험 번호를 잘못 썼을까? 이름을 잘못 썼을까? 밀려 썼을까 싶어서 계속 노심초사해요. 근데 한 달 후에 한 11월 한 20몇 주 되겠죠? 그때 합격했다는 것이 카카오톡으로 딱 와요. 9시에. 오메? 딱 와요. 딱 오는데 제가 그날 아침에 제주도에 돌담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잠이 안 와서 일어나가지고 7시 반부터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카오톡에서 9시에 따당 알림 오는데 최종 합격했대요. 딱 보는데 당연히 합격할 생각했죠. 죄송한데 합격할 생각했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때 그 제주도의 바람, 옆에 있던 꽃들, 파도 소리 이런 게 되게 생생히 기억나요. 아주 디테일. 지금부터 한 시간 더 설명해 주셨어요. 그 느낌을.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딱 겪고 나셨으면 좋겠어요. 겪어보고 나면 되게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제주도 안 가도 돼요. 왜 그러시는 거죠? 오늘 오셨는데 제주도 가야 되냐고 물어보네요. 제주도 안 가도 돼요. 그날 마침 이제 가족 여행이 잡혀 있어서 시즌 끝나고 나니까 이제 갔었는데 그 느낌을 저도 저희 제자님한테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근데 진짜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 경험이 인생에서 몇 번 있었거든요, 저는요. 뭐 이렇게 제가 원하는 학교를 붙었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딱 멈춰진 장면 중에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꼭 한번 경험해 보세요. 막 우시는 분도 있어요, 막 울컥한다니까, 진짜. 울컥하면서 막 이게 뭐라고 해서 울컥해요, 막. 이게 뭐라고 해서 울컥해가지고 막 엉엉 울어, 막. 그리고 밴드에도 막 댓글 엄청 달려요. 그러면서 막 교수님, 저 엉엉 울었어요, 막.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꼭 한번 겪어보세요. 그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경험해보세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안 되겠어. 이거 왜 못해? 자, 이제 와보세요. 자, 토지은행제도. 토지은행제도는 땅을 사서 정부가 쟁여놓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예요. 토지 비축제도라고도 합니다. 요거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땅을 사서 오는 거죠? 맞죠? 무슨 개입? 직접 개입입니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는 미래의 공공용지 확보하기 위해서 미개발 토지를 LH가 미리 싼 가격에 사 두었다가 팔아먹거나 임대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누가 합니까? 토지주택공사가 합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자 보세요. 땅을 가진 사람의 양도의사가 전제되기 때문에 수용보다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정도가 적다라는 겁니다. 수용은 마구잡이로 다 그냥 강제로 뺏어오는 거예요. 우리 댐 만들고 이럴 때 아시겠죠? 말씀드립니다.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고요. 개발이익을 사회적 환수로 가능합니다. 값싸게 공급할 수 있다. 단점은 돈 든다. 단점보다 돈 든다. 관리 잘 안 된다.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을 유발한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 됐죠? 지금은 좀 지났는데 말씀드리면 예전에 왜 LH 직원들이 광명 과림동에다가 땅을 샀던 적이 있었어요. 아시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정부는 LH를 통해서 토지 비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은행 제도는 양도의사가 표시된다는 점에서 사적 권리 침해가 적다.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끝. 영어 정리니까 쉽습니다. 이거는. 자, 쭉쭉 넘어오세요. 공영개발입니다.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거를 수용 방식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전량 매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은 개발 환수가 용이하다. 땅을 효율성 있게
쓸 수가 있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단점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합리적 보상금 산정이 어렵다. 사업비의 부담이 더 크다. 지가 상승 우려가 있다라는 것만 체크해주세요. 요거는 수용 방식입니다. 공연 개발. 자,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 하나만 체크해주세요. 얘가 홀수의 단골 손님인데 우리는 짝수의 시험을 치는 건데 그걸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환지 방식. 잘 보세요. 환지, 여기 뭐다? 바꾸다 환자예요. 지, 땅을.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시험 잘못 치면 환장하죠? 대장과 소장이 막 바뀌죠? 그쵸? 환장하겠다. 이 장이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뀌면 안 돼. 아시겠죠? 우리 애가 시험을 빵점 맞아왔다. 환장하죠? 맞죠? 속이 터지죠? 그죠? 이건 뭐다? 환지는 뭐다? 땅이 바뀌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거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땅이 있었어요. 땅이 하나 있었어요. 얘는 뭐다? 미개발 토지예요. 개발 안 된 토지로서 우린 요거를 소지다 혹은 원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땅에서 뭐다? 여기 강물이 이렇게 흘러, 강물이 이렇게 졸졸졸 흐르고, 옆에 나무가 막 심어져 있어, 나무가 막 심어져 있고, 여기에 막 이렇게 막 돌담들이 이렇게 막 흰색으로 막 수풀들이 막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막 야생화가 이렇게 막 펴 있어요, 야생화가 이렇게 막 펴 있어요, 야생화가 이렇게 펴져 있어. 근데, 개론쌤이 여기에 땅을 이만큼 갖고 있는 거예요. 요거 뭐다? 내 땅,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내 땅. 됐죠?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정부가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의 일환으로서 환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고맙습니다. 라고 바로 해야 돼요. 좀 생각 좀 해볼게요. 라고 해야 돼요. 속으로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속으로 행복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좀 빼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개발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똑같은데 이제는 뭐도 생기고 도로도 생기고 이렇게 뭐가 생겼다? 도로가 생기고 여기에는 백화점도 생기고 그리고 백화점 생기기 좋아요? 백화점 생기니까 왜 감동하는 거죠? 여기 공원도 생기고 뭐 할까요? 여기 뭐 갤러리아로 넣을까요? 그러면 갤러리아 원해요? 갤러리아 넣읍시다. 그렇죠? 갤러리아 넣읍시다. 그러면 갤러리아 들어오는 거 아시겠죠? 더 좋겠네, 그죠? 여기는 뭐 다른 백화점, 여기 갤러리아 명품 백화점, 그렇죠? 갤러리아 서관 아시겠죠? 자,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내 땅으로 이렇게 돌려받은 거예요. 내 땅 돌려받은 거예요. 지금 땅이 바뀌었죠. 미개발 토지를 뭘로? 택지나 부지로 바뀐 거죠. 오늘 이거를 환지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땅이 원래는 컸죠? 더 작아졌죠. 환지는 환지인데 무슨지? 감환지다라는 소리예요. 뭐다? 환지가 사이즈가 감했다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원래 기존에 있을 때는 이거 뭐다? 얼마일까요? 1000제곱미터라고 합시다. 1000제곱미터였는데 요 땅 가격이 제곱미터당 얼마? 10원이었어요. 그럼 땅값 얼마? 10,000원밖에 안 되죠. 맞죠? 10,000원밖에 안 되죠. 근데 요 땅은 얼마인데? 10제곱미터인데 제곱미터당 얼마?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좋겠다고요? 됐죠? 그럼 얼마? 1,000만 원이 되겠지. 그렇죠? 땅이 갑자기 1,000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다? 환지 방식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다? 미개발 토지를 무엇으로? 개발된 땅으로 바꿔준다. 환지 방식이고요. 신개발 방식 중에 하나이고 조심하셔야 돼요.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돌려주죠. 그래서 마지막에 반드시 요 단어가 나와야 돼요. 재배분해 준다라는 소리예요. 누구에게?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게 재배분해 준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방식은 신개발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재개발 방식 아니에요. 큰일 나요. 신개발 방식이에요. 종전의 토지 소유자한테 원래 개론쌤한테 땅 크기를 줄여서 하지만
땅 단가는 더 비싸게 돌려준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되셨죠? 그림은 따라 안 그려도 돼요. 아시겠죠? 가끔 그림 그리시는 분이 있어. 막 열심히 그려 막 들으시다가 멈춤 하고 막 그리시고 그림만 그려도 돼요. 들어보세요. 자, 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식으로서 신개발 방식이다라는 소리입니다. 택지가 개발되기 전 소지일 때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등 기타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뭐다?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죄송해요. 재배분이라겠죠. 재분배하는 방식 바꿔주세요. 미안합니다. 뭐 재분배나 재배분이다. 재분배하는 방식이다라는 소리입니다. 따라갑시다. 시험 문제. 재분배하는 방식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사업 후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토지를 누구에게? 원래의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조합을 설립해서 농지를 택지로 개발하고 소지를 부지로 개발하고 개발한 후 보류지 남겨둔 땅이에요. 채비지 비용을 채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땅을 제외한 전체를 누구에게? 종전의 소유자에게 다시 돌려준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미개발 토지를 뭐에 따라서? 이용 규제에 따라서 구획 정리하고 기반시설을 갖춘 도시형 토지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환지 방식이 실제로 지정되면은 이렇게 밀당을 좀 해야 돼요. 아시겠죠? 밀당을 좀 해서 잘 평가받아야 돼요. 원래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죄송해요. 무조건적으로 좋았는데 요즘에는 단가가 잘 안 올라간대. 아시겠죠? 너무 많이 내고 조금 돌려받으니까 땅값이 많이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말씀드립니다. 자, 질문 쭉 읽어볼게요. 선매입니다. 선매. 토지 선매 제도다라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익사업용 토지나 계약 허가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땅에 대해서 잘라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나 공공용지로 쓸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땅을 받아갔어요. 받아갔는데 그 원래 목적대로 안 쓰고 있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얘기하냐? 국가나 지자체나 LH나 공공기관단체가 그 땅을 사기를 원해요. 그러한 경우에 뭐다? 이 사람들 중에서 누구? 먼저 구매할 사람을 정해서 맞죠? 선발제 정해서 그 토지를 뭐다? 협의 매수한다라는 거 체크. 요거 강제 매수라고 볼 수 있어요. 강제 매수 아니에요. 강제 매수 아니에요. 선매 나오면 반드시 밑에 뭐? 협의 매수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야, 땅 받아간 사람이 원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LH나 국가나 지자체가 원할 경우에 누구? 가서 선매제정에서 가서 협의 매수하세요 라는 게 선매제도입니다. 됐죠? 자, 4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드러나왔다. 5년 이내의 기간, 요거 하나만 체크. 5년 이내의 기간 체크. 사실 되게 큰 소리 치지만 5년이 지나서 그런 거예요. 자,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국토 이용 및 관리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하여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투기가 있거나, 맞죠? 지가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지가가 급격히 올라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5년 이내로 지정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되셨나요? 요거 영어 전이니까 쉽죠? 자, 이쪽 오세요. 자,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요거 그린벨트 이렇게 얘기하죠. 들어봤어요? 그린벨트? 무슨 그린벨트야?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왜 하는 거냐면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개발을 제한할 경우 누구 요청? 국방부 장관의 요청. 국토교통부 장관도 돼요.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 보안 상황에서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사당역 살거든요.
저희 동네에 이런 게 많아요.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아시죠? 되게 중요한 군부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못 풀어주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 요청으로 보안상 개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거기 옛날에는 이제 어머님 말씀 들어보면 옛날에 막 채석장 있고 막 이랬었는데 돌 깨는데 그래서 뭐 그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적성평가제도입니다. 적성평가제도. 토지 적성평가제도. 얘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얘는, 야, 내가 땅을 개발할지, 보존할지, 고민할 때, 요거 체크. 여러분들, 우리 왜 문과 갈지, 이과 갈지, 적성평가하죠? 근데 안 어렵죠? 수학 못하면 문과 가고, 수학 잘하면 이과 가고, 그죠? 그게 다죠? 일부 뭐 물리를 좋아한다, 화학을 좋아한다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근데 뭐다? 가장 기준은 수학이었죠. 수학 못하면 문과 가고, 수학 잘하면 이과 가고, 그쵸? 그런 거 똑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야, 땅을 개발할지, 가만히 내버려둘지, 경합이 붙었을 때, 맞죠? 세 가지를 고려하는 거예요. 토양도 고려하고, 입지도 고려하고,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발할지, 보존할지, 경합이 발생했을 때 판단한다라는 게 적성평가제도예요. 아시겠죠? 그 뜻이지. 문과 갈지, 이과 갈지 고민할 때 수학을 잘하는지, 물리에 관심이 있는지, 화학을 좋아하는지 이 뜻이죠. 그래서 뭐다?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요거 세 개를 고려해서 개발할지, 보존할지 판단하는 것을 적성평가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체크해주세요. 자, 개발이익 무슨 제도? 환수제도 체크. 자, 두 가지 나눠야 돼요. 자,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 시행 토지 이용계획의 변경 및 그 밖의 요인에 따라서 마다 요거 체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그러니까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분이 아니라 뭐다?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얻게 되는 토지가액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물가 상승분 나온 적 있었거든. 시험 문제에서. 물가 상승분 아니다. 뭐다? 정상지가보다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가액이라고 해서 어려울 필요 없어요. 가격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자, 개발이익이란 것은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토지 가격을 말하는 거죠. 그거를 회수한다고요. 무슨 이름으로? 개발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개발이익 중에서 이 법에 따라서 특특시군구청장은 뭐다? 부가징수한 금액을 개발 부담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익은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토지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 개발 부담금은 이거를 누가 걷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두 개 하나 설명해 주세요. 됐죠? 자, 이제 좀 빠르게 볼게요. 자, 이쪽 오세요. 자, 거래 신고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체크해 주세요. 거래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체크. 이걸 왜 틀려온지 모르겠어요. 자, 잘 보세요. 이쪽 보세요. 잔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아시겠죠? 자꾸 우리 업계에서 잔금 치르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잔금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다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분계 사시잖아요. 계약서를 써줘요. 계약 체결했죠? 잔금은 모르겠고 계약 썼죠? 얘기하세요. 둘이 손잡고 가서 신고하세요라고 바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잔금 낸 거 아니에요? 뭐다? 계약 체결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서 써주고 두 분 손잡고 가서 신고하세요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 손잡고 가야 돼요? 같이 신고해야 되는 거거든. 됐죠? 자, 여러분들이 계약 써주면 매매 계약의 체결일이에요. 딱 썼죠? 둘이 손잡고 가서 신고하세요라고 얘기해요. 왜?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니까요. 아시겠죠? 됐어요? 동안구, 만안구 딱 하시면 되죠. 시군, 구청장. 구청에 가게요. 자, 그것도 볼게요. 자, 거래 당사자는 신고한 후에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는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또 손잡고 가서 신고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체크.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체크해주세요. 잔금이 아니에요. 자, 다음 투기과열지구는 요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과열지구로 지정한다. 끝. 자, 서울시는 대부분이 다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지역을 충족한 지역을 심의를 거쳐서 조정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집값이 비싸거나 청약 경쟁률, 분양권, 가격 등등등 있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됐습니다. 자, 뚝뚝 넘어오시고요. 됐고 지정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하나만 체크. 주택조합. 주택조합마다 종류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주택, 직장주택, 리모델링, 주택조합. 뭐 요즘에 이렇게 모아주택 등등등 많죠. 그 말씀 좀 드립니다. 이거 하나만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재건축 부담금입니다. 재건축 부담금. 자, 이거 잘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재건축 초과이익을 뭘로? 재건축 부담금으로 징수해야 된다라고 나와요. 잘 보세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더라. 재건축 점 찍고 재개발 이렇게 나와요. 재개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시겠죠? 지금 이렇게 읽었을 때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싶잖아요. 근데 출제위원들이 요즘에 무슨 짓을 하냐면 슥 지문을 티 안 나게 하나씩 집어넣거나 아니면 지문의 일부를 빼버려요. 아시겠죠? 말씀드립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만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넘어오세요. 자, 그리고 우리 정책의 시간적 순서 이걸 한번 발표합시다. 체크해 주세요. 자, 볼게요. 공인중개사제도 몇 년? 83년도에 법안이 제안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85년도부터 시험을 치기 시작했고, 자, 개발부담금제 몇 년도? 1990년도에 이걸 한번 체크. 부동산 실명제 95년, 자산유동화 98년, 거래신고제, 재건축부담금제 06년 이걸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이거 체크합시다. 공인중개사제도까지. 시험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공인중개사제도, 그리고 실명제, 자산유동화, 거래신고제 이렇게만 나왔어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만 대충만 보고 계시면 됩니다. 잠깐만 가면. 자, 우리 부동산 거래신고제 2006년부터 매매는 신고하세요 라고 얘기해서 도입이 됐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전월세도 다 신고해야 됨으로 인해서 15년 만에 거래신고제가 완벽히 완성이 됐어요. 됐죠? 그래서 원래 매매신고제로 도입이 됐다가 이제 전월세까지 다 신고를 하게 된 거죠. 자, 98년도에 자산유동화 제도. 요거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건데, 자산유동화 제도는 뭐냐면 유동성 함정, 즉 뭐다? 내가 받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이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내 자산을 마구 팔지 말라고 언제? 1998년도에 도입된 거예요. 나중에 금융론 가서 배울 거예요. 이건 됐고.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1997년 11월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거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여러분 다 알아요. 그거 얼마나 어려운 단어인 줄 아세요? 근데 IMF 다 알아요. 그때 IMF 때 기업들이 도산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산들, 아파트나 건물들을 마구잡이로 팔기 시작했죠. 그거를 덜하게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마다 98년도 그 다음에 자산유동화 제도가 시행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자산 팔지 말고 유동화 시켜서 그나마 좀 막아준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드립니다. 자, 부동산 실명제 95년, 1993년 지금 돌아가셨죠? 그렇죠. YS 실명 언급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뭐 돌아가셨어요. 김현수 대통령이 93년도에 딱 취임하시면서, 그렇죠. 그 광화문 거기 경복궁 앞에 있는 건물 부시고, 그렇죠. 금융 실명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보다 앞으로 돈 거래할 때 본인 이름으로 해라라고 한 게 금융 실명제였어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자산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부동산이죠. 부동산도 본인 이름 걸고
하세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2년 뒤에 바로 시행하셨어요. 아시겠죠? 부담금제는 90년 그리고 공유사 83년 이거만 하나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뒤에 가서 말씀 좀 드리고요. 요거 잠깐 볼게요. 나와가지고 자, 등기특별조치법은 검인계약서 이거 체크해주고요.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 실명제 요거 3개만 체크합시다. 다른 건 다 위에 나왔었으니까 말씀 좀 드립니다. 이제 좀 빨리 가야 됩니다. 되셨죠? 자, 읽어볼게요. 선매란 뒤에 보셔야 돼요. 협의 맺수 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 국장은 무지성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적성평가제도는 개발할지 보존할지 붙었을 때 뭐 본다고? 합리적으로 조정한 수단이다. 뭐 보고?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국가는 공공기관의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마다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 부담금으로 반수할 수 있다. 체크. 물가 상승분 아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매계약 체결하고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시고요. 개발 부담금제가 몇 년도? 90년도에 도입이 되고 재건축 부담금제는 06년도에 되었으니 개발 부담금제가 먼저 도입되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실명제 할 때 법률은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외부효과 쭉쭉 나갈 겁니다. 어려운 거 없으니까는. 자, 외부효과는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자, 정외부효과 내가 양봉업 하는데 옆에 과수원 들어온 거죠? 맞죠? 대가를 받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줍니다. 꿀 한 통 안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핀피 현상인 겁니다. 그거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보세요. Please, please. Please. 어디에? 우리 집 앞마당에. 아까 봤죠? 백화점 들어온다고 하니까 기억나죠? 대표적인 정예회복가입니다. 아시겠죠? 집값이 막 오를 거예요. 아시겠죠? 맞은편에 갤러리아, 왼쪽에 신세계. 어마어마하게 오르겠죠? 그렇죠? 자, 생산 측면에서는 누구? 개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요. 소비 측면에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될 겁니다. 많이 만들어줘요? 적게 만들어줘요? 적게 만들어지므로 많이 만들으라고 완화해줘야 되겠죠?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쓰레기 처리장 들어오네.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미친다. 오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No, not in my backyard. 님비 현상. 우리 집 뒷마당에도 들어오지 마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생산 측면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소비 측면에서는 회사만 이득 보겠네요. 시장에 맡겨두면 많이 만들어져서 시장 실패가 되겠고 규제 강화하죠. 벌과금을 부과하거나 중과세를 부과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회사 있잖아요. 뭐 이렇게 환경오염 주범 회사들 환경 부담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냅니다. 아시겠죠? 됐죠?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넘어오세요. 됐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렸고 쭉쭉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발생된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님비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면 공원 주변에 대한 잘 보세요. 주택에 대한 수요 곡선이 어디로? 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다른 말로 수요가 어떻게 된다고요? 수요 어떻게 된다고? 증가하게 된다. 그렇죠? 기억나죠? 증가 어디로? 증가 이거 아니에요. 증가 섹시하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기억해. 아시겠죠? 수요 증가 요인과 곡선이 우측으로 한 것은 똑같은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어머, 공원이 들어왔네. 쾌적하네. 정의해볼까네.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부의 물가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면 생산비가 증가하여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끝입니다. 자, 이제 오세요. 지역지구제. 자, 지역지구제입니다. 지역지구제 체크해주고요. 쭉쭉 넘어오세요. 어려운 거 없어. 지역지구제. 요건 됐습니다. 자, 요건 가볍게만 볼게요. 공부를 했으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지구단위 요거만 체크. 가장 큰 거는 뭐예요? 기본 계획이겠죠. 그래서 잘 보세요. 기본 계획은 특광, 특특 시도에서 뭐다?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서 무엇을 수립하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된다. 즉 뭐다? 기본이 가장 먼저다. 기본을 깔고 밑에 뭐 온다? 관리가 온다라는 소리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뭐냐면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의 이용, 교통환경, 경관, 안전산업, 정보통신, 보건복지 등에 관한 계획이다. 그러니까 우리 경찰서 어디에 냅둘지, 공원 어디에 설치할지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관리 계획 끝나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구단위 계획 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일부에 대하여 체크.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한 체크. 전부로 나와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공법에서 나왔었죠. 전부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 하는 거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관리적으로 계획적,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다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옵니다. 한번 체크해주세요. 자, 가볍게 한번 볼게요. 용도 지역은 크게 몇 가지? 4가지로 나뉩니다. 도, 관, 농, 자. 도감, 농자. 아시겠죠? 용도, 지역 4가지. 중복된다, 안 된다? 중복되지 아니한다. 이거만 체크. 되셨나요? 자, 그 중에서 도시지역 종류만 한번 봅시다. 도시지역 종류만. 도시지역 종류 뭐가 있죠? 주, 상, 공, 녹, 요거 4가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 잘 보세요. 봐봐. 공법 시간이에요. 원장님 보고 계신가요? 잘 보세요. 전, 용이죠. 잘 봐요. 이거 제가 몇 수십 년 전에 안 까먹어요. 전, 용이죠. 요거 바꿔보세요. 양, 호한, 지역이에요. 양자, 태길이죠. 1종 아니면 2종. 됐죠? 전, 용, 주거지역은 양, 호한, 환경이고, 양이라는 것은 양자 태길이죠? 2개 장 획득하는 거죠? 1종 아니면 2종. 단독 아니면 공동. 제가 공부했던 방법이 이렇게 공부했어요. 전용이네, 양, 호환이고, 양자 태길 2개네. 1종 아니면 2종. 1종은 단독, 2종은 공동. 끝. 됐죠? 1편, 하나, 둘, 3편. 1편, 몇 편? 3편. 1종, 2종, 3종. 됐어요? 전용은 양, 호환. 그럼 보세요. 봐봐. 교수님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아니, 얘를 일로 가져오라고. 얘를 이렇게 가져오라고. 얘를 이렇게 가져오라고. 이렇게. 모음만 떼서 오라고요. 자음 냅두고. 아시겠죠? 전용은 양, 호환, 환경이고, 양자 태길이니까 2개 중에 1개 택하시면 되겠죠. 뭔데? 단독이거나 공동이거나. 1편, 몇 편까지? 1편, 2편, 3편까지. 1번은 편리한. 1편, 2편, 3편까지. 1편은 저층, 2편은 중층, 3편은 중고층입니다. 됐죠? 정해주시고요. 준주거는 주거랑 상업이 보완되어 있다, 같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이고요.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도 전용 일반 중공업지역. 정리해주세요. 이게 준농림지역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준농림은 없어요. 이거 옛날에 쓰는 건데 없어졌어요. 이거 한번 체크해주세요. 됐죠? 그래서 주상, 공록이 도시지역 4군데였습니다. 자, 용도 지구랑 구역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쭉쭉 넘어오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토지 공개념입니다. 이거 어려운 거 없어요. 토지 공개념은 뭐 하는 거다? 사회성과 공공성을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쭉쭉 넘어오세요. 자, 이제 토지 다 끝났어요. 이제 집 보러 갈 거예요. 집 보러. 아시겠죠? 정책, 주택, 정책.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거 개념을 못 잡으시더라고. 이쪽으로 보세요. 자, 주택 정책이에요. 자, 우리 아까 여러분들 토지 정책은 세 가지 했었어요. 뭐가 있었죠? 이용, 규제, 그리고 직접 개입, 간접 개입. 맞죠? 이직간 요거 세 개 했었어요. 그럼 주택 정책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임대료를 규제하거나. 맞죠? 그러니까는 야, 집에 대해서 너네 100만 원 받던 집 80만 원 이상 받지 마라고 규제하는 거예요. 감 잡았죠? 두 번째는요, 분양가를 규제하는 거예요. 너네 새로운 집 지어서 팔려고 하는데 이거 얼마 1억 받고 싶지? 8천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돼. 그 뜻입니다. 됐어요 지금? 그리고 세 번째, 임대료 보조해 주는 거. 요거 세 가지예요. 아시겠죠? 잘 보세요. 집값을 통제하거나 집값을 도와주거나 그 뜻입니다. 정부가. 됐죠? 그래서 마다 하나는 규제, 하나는 보조. 요개념 잡고 한번 보시죠. 자, 됐어.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쭉쭉 넘어오세요. 자, 보세요.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규제 됐고 선분양, 후분양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체크해주세요. 임대주택 정책은 한 번만 잡아놓으시면 돼요. 근데 잡으시려면 숫자를 써서 잡으시면 훨씬 더 좋아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와보세요. 자, 이제 와보세요. 임대주택 정책, 뭐다? 임대료 규제 정책인 겁니다. 자, 이제 와보세요. 자, 시장에서 균형 임대료가 100만 원 받고 있었어요. 근데 정부가 와가지고 야, 너네 80만 원 이상 받지 마라고 상한선을 지어줬어요. 내가 임대를 하는 임대업자라면은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죠? 근데 내가 수요자예요. 집을 구하고 있어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정부는 정책을 쓰는 이유는 건물주를 보호하고 싶겠어요?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싶겠어요? 그쵸? 그래서 잘 보세요. 자, 그 봐봐. 임대료 상한선을 둬버리면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죠? 뭐가 생긴다? 초과 수요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보세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임대료를 특정 수준 이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임대료 상한선 제도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니은에다가 별표 이거 보시면 됩니다. 당연하지. 시장 임대료 얼마? 100만 원. 규제 임대료 얼마? 80만 원. 규제 임대료가 뭐보다 100만 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서 뭐다? 임차인 보호하는 것이 목표다라는 겁니다. 체크해주세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 근데 만일 규제 임대료가 임대료보다 높대요. 봐봐. 이런 거지. 내가 건물에다가 요거 임대해주고 100만 원 받고 있어요. 근데 정부가 와가지고 야, 이 건물 임대료 120만 원 이상 받지 마 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린 뭐라 그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정부 관계자 정신이 없네 이렇게 얘기하죠. 영향이 있다,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다.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어떨 때? 규제 임대료가 시장보다 높은 경우에. 시장 임대료 얼마? 100만 원 받는데 야, 정부가 120만 원을 규제할게요 라고 얘기해요. 영향이 있다, 없다. 영향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숫자를 써보세요. 아시겠죠? 규제 임대료는 정부가 규제한 임대료, 시장 임대료는 시장에서 받고 있는 돈,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정리 좀 내겠습니다. 이거는 숫자를 써서 보시면 완벽합니다. 이쪽 와보세요. 여기 별표. 이거를 지문에서 읽으면 헷갈려요. 잘 보세요. 규제, 자, 시장 임대료 고정. 시장에서 100만 원 받고 있어요. 맞죠? 규제 임대료 얼마? 120만 원. 높게 규제한다. 높게 규제한다. 규제 임대료가 더 높다. 상관있다, 상관없다. 상관없다. 맞죠?
이제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 선생님 돌아가세요 하시면 되겠죠. 근데 보세요. 내가 100만 원 받고 있는데 갑자기 야 너네 80만 원까지만 받아. 시행임대료 크죠?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임대료가 떨어지고 뭐다? 초과 수요가 생긴다. 왜 초과 수요가 생겨요? 싸니까 끝. 이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봐봐. 시장임대료가 높을 때 혹은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을 때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높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효과의 별표 체크. 자, 단기에는 수요가 증가합니다. 왜? 싸니까. 100만 원 받던 거 80만 원만 내면 되니까. 됐죠? 투자는 기피합니다. 질적 수준은 하락합니다. 요거 두 개 묶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급자예요. 건물주야. 근데 100만 원 받고 있던 거 80만 원만 받으래요.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투자해요 안 해요? 투자 안 하면 질적 수준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게 되겠죠. 뭐다? 요거 두 개 묶으셔서 뭐다? 돈이 안 되니까. 됐죠? 그래서 단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수요자 입장, 하나는 공급자 입장. 그래서 임대료를 규제해버리면, 낮게 규제해버리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더 살려고 해요. 왜? 싸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거 관리해요 안 해요? 관리 안 하죠. 왜 안 해요? 돈이 안 되니까. 맞죠? 원래 돈이 100만 원 받던 거 80만 원만 받는데 네 같으면 돈 주고 관리하겠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자, 근데 보세요. 장기가 중요해요. 장기가. 자, 장기 이해해야 돼요. 자, 장기 조심. 자, 장기에는 공급이 감소해요. 왜요? 돈이 안 되니까. 맞죠? 원래 내가 이거 집으로 해서 주택으로 해서 100만 원 받았는데 상가로 용도 전환 해버리죠. 그러다 공급이 더 감소하게 된다. 왜? 돈이 계속 안 되니까. 그럼 잘 보세요. 용도 전환 발생하고 공급은 더 감소하게 되겠죠. 맞죠? 원래 싸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발생했는데 공급이 감소되니까 초과 수요가 더 심해지겠죠. 맞죠? 공급이 없으니까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사 가요 못 가요? 이사 못 가죠. 맞죠? 그리고 뭐다? 암시장이 발생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맞죠? 이렇게 봐봐. 원래 지금 얼마? 80만 원인데 내 임차인이야. 사장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장님, 제가 관리비로 20만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암시장이 생기는 거죠. 이중가격이 생길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런 거 못 겪어봤어요? 일부 강남에서는 월세보다 관리비가 더 비싼 곳도 수두룩합니다. 월세 50, 관리비 80, 막 이런 거. 모르시죠? 다 현실에 있는 이야기예요. 관리비 항목 처리하고 막. 괜히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싫어해요, 여러분. 자꾸 얘기해주면. 건물주는 자꾸 싫어한단 말이에요. 미안해요. 아시겠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훌륭한 제자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순기능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역기능이 발생한다. 장기에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한다. 잠깐만 쳐보세요. 자, 봐봐. 단기에는 싸니까 초과 수요만 발생하는데. 잘 보세요. 장기에는, 자, 봐봐. 딱 바꿨을 때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서 6개월 동안 내가 초과 수요만 생기는데 6개월 지나서 만기가 끝났어요. 원래 건물주는 똑같은 형태로 공급하지 않겠죠. 야, 저거 집 상가로 바꿔. 나 100만 원 받아야 되겠어. 그렇죠? 그러다 공급 감소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초과 수요는 존재하고 뭐까지? 공급 감소 문제까지 더해짐으로 뭐다? 초과 수요가 더 심해진다라는 소리입니다. 정리해 주세요. 아시겠죠? 단기에는 초과 수요만 있고 장기에는 뭐까지? 공급 감소 현상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문제는 됐고요. 문제 나중에 푸시면 되고. 자, 이쪽 와보세요. 봐봐,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자르세요.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 상한이 체크.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다면 체크. 여기서 멈추셔야 돼요. 더 읽으면 안 돼. 아시겠죠? 그럼 잡으세요.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가 시장보다 높대요. 시장 얼마? 항상 100만 원 고정. 정부 규제 임대료가 높대요. 뭐보다? 100만 원보다. 120만 원. 나 시장에서 100만 원 받고 있는데 정부가 와가지고 120만 원 이상 받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무슨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다. 공급량에 치지 않는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이제 좀 빠르게 갈게요. 임대료 상한을 이하로 규제하면 수요가 많이 발생한다.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공급을 위축시킨다. 규제는 질적으로 떨어지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이동을 저하시킨다. 공급이 감소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임대료 규제가 지속되면 음성적 거래가 발생한다. 20만 원 관리비로 더 드릴게요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제 시 단기에 비하면 장기에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한다. 단기에는 초과 수요만 발생하지만 장기에는 공급 감소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더 심해질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며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어든다. 돈이 안 되니까 효과가 발휘되지 못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역시 나왔죠? 임대료를 이하로 통제하면 뒤에마다 공급량은 감소한다. 왜? 돈이 안 되니까. 다 돈이 안 되니까는 문제를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돈이잖아. 맞죠? 돈 되면 공급하고 돈 안 되면 공급하지 않는다. 공급 법칙이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키워드만 좀 뽑아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임대료 보조부터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